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유익하고 기발한 농촌 문화수학 농리브 디 아트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벼가 빛나는 밤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벼가 빛나는 밤에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벼가 빛나는 밤에 벼밤 MC 김진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요, 우리 벼가 빛나는 밤에만의 특별한 코너죠. 농촌 ASMR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촌 ASMR은요, 바로 벼이삭 부딪히는 소리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벼이삭 부딪히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는데 뭔가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좀 뭔가 감성에 빠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진행을 함께 해주실 MC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리브 디 아트 기획자이자 오늘 MC를 맡게 된 김주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첫 번째 코너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저희 벼가 빛나는 밤의 첫 번째 코너는 바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저희가 지금 농리브 디 아트 온라인 비대면 행사가 진행되면서 영상에는 다 담기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다 풀으시나요? 예, 다 푸는 거 맞습니다. 정말 하나의 거짓도 없이 예. 다 숨기는 거 없이. 네, 그럼요.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사실. 뭐 영화도 보면 쿠키 영상이 재밌고 뭔가 그 분장실 뒷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근데 저 혼자 이제 소개를 하게 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다 못 풀 수 있어요. 이걸 다 못 푸나요? 네네. 그래서 예. 바로 그 영상의 주인공들을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우리 순서대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살림 청주 소통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리브 디 아트 공간 디자이너인 김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역에서 토마토하고 상추를 농사 짓고 있는 청년 농부 나기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리브 디 아트의 대학 수행 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은입니다. 우리 네 분께서는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실지 참 궁금한데요. 먼저 태일 씨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면서 좀 준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당일날 이제 뭐 쌈장이라던가 네. 뭐 야채라던가 이런 것들도 잘 제일 챙겨와야죠. 중요한 게, 제일 제가 중요한 게 이제 빠졌네요. 기획자가 요리를 잘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그걸 다 안 챙겨온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막 전화를 막 했죠. 생산자님, 저 죄송한데 누군데요? 제가 오늘 캠핑하려고 이렇게 막 고기하고 다 챙겨왔는데 쌈을 안 갖고 왔네요. 어떻게 좀 쌈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또 흔쾌히 생산자님께서 오라고 태희 씨 오면은 쌈 그거야 뭐 줄 수 있지.
이게 주시더라고요. 바로 사실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따서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직전에 밭에서 따서 포장 어.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를 포장 안 된 걸 주신 거예요. 어. 근데 거기에 또 살짝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네. 제가 그 밭에 가서 상추 심는 걸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네. 그 상추를 가져갈 수 있다는 좀 미미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지분이 좀 있으셨네요. 많지는 않았지만 한 뼘 정도는 내 거지 않나 네. 싶어서 요만큼 따갖고 이제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고기 먹는데 쌈 있으면 장을 발라 먹었는데 장도 안 갖고 온 거예요. 아이 큰일 났다 이랬는데 딱 마침 떠오르는 게 여기 초정에 보면은 이제 식품 명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한국 식품 명인 78호로 계시는 그 조정숙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또 제가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분이 그분과 친분이 있어서 아. 그 친분을 빌미로 좀 빌어서 갖고 쌈장을 좀 이렇게 얻어와서 여기 와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캠핑을 좀 해봤고요. 네. 이제 캠핑을 할 때 뭘 하면 좋을까? 막 그런 것들도 사전에 이제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야, 농부들이 캠핑하면은 그래도 뭐 여타 막 TV에 나오는 그런 캠핑이랑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 뭘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야, 농부가 캠핑하면 그 농부다운 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물어봤는데 뭐 장작을 좀 펼 줄 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만한 장작 갖고 와서 패봐. 그래서 팬 게 이거예요. 아. 이런 정말 잘 패는데요. 네, 장작 팬을 쇼도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저도 이제 주말 농사를 짓지만 주말 농사 짓는 공간 뒤에 보면 버드나무를 밭을 만들면서 베놓은 게 많아요. 제가 그걸 직접 다 베가지고 갖고 와서 모닥불을 피우자. 그걸로 씨불을 만들어서 고기를 구울 때 그 숯 대신 그걸 쓰자. 그래서 패온 버드나무가 이 버드나무들이고. 그리고 또 같이 있는 그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했던 그 청년도 그 친구는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예술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타 연주나 이런 것들을 잘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캠핑도 하고 먹을 것도 먹지만 뭔가 은은한 반주와 또 그 친구가 직접 내리는 콩도 다 볶아서 만드는 그런 그 커피를 갖고 와서 직접 내린 드립을 커피를 마시면서 또 이야기 나누는 거 그런 것도 또 어떨까. 그리고 그 장작 패는 친구한테는 또 장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친구는 아이템이 좀 특별한 게 많아요. 아버님이 또 농사를 오래 지어서 그런지 집에 고구마 굽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겨울에 한참 겨울에 추울 때 뭐 군밤 아저씨 막 모자 쓰고 고구마 팔잖아요. 그거를 트럭에 싣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장작으로 고구마도 굽고 그리고 저도 이제 친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TV에서만 봐봤던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난생 처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서 해드렸죠. 태희 씨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팜업 놀이터라고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 그 팜업 놀이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명진 씨한테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할까요? 네. 보통 이렇게 뭐 행사장 같은데 뭐 미리 와보신 분들은 뭐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행사장 같은데 보면은 1분 전이랑 1분 후가 다르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너무 변수도 많고 정말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하고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은 이렇게 뭐 장비들이 막 들어와서 또 전문 설치 인력들이 들어와서 뚝딱뚝딱 설치하고 아침에 설치하고 행사 끝나고 싹 걷어가고 좀 이런 식이 많은데 저희 농리브디 아트 스튜디오들은 정말 우리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으로 핸드메이드로 만들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죠. 아,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사람의 손으로 다 하신 거죠? 네, 그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뭐 우리가 뭐 이런 뭐 심지어는 뭐 이런 것들도 다 손으로 만든 거고요. 네, 여기 기창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이런 설치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흔히 말하는 노가다라 그러죠. 네, 우리 제작진들이 노가다가 돼서 직접 손으로 만들고 그랬었죠. 팜업 놀이터라는 제목이 좀 독특한데 그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팝업 놀이터는 여러분들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뭐 팝업 스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행사 컨셉이 이렇게 스튜디오 공간이 있고 이제 28, 29, 30일 이렇게 방송이 송출되고 난 후까지 이 스튜디오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방송이 끝나면 싹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팝업 스토어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던 팝업 놀이터인데, 그 놀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그 농촌 공간이 그냥 단순히 여기 와서 그냥 보시고 가고 그냥 와서 사진 찍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와서 이렇게 흙장난도 하고 같이 낙엽도 밟고 뿌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놀이터다라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 보시면은 그 공연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무도회나 음악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공연 공간, 그런 무대도 그렇고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설치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땅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이었습니다. 네. 아니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 이전의 모습이 어떤가 해서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허허 벌판이죠. 정말 이렇게 맨 땅에 만드시기 있습니까? 아, 네. 어. 저희 다 능력자분들께서 네. 좀 순수 참여해 주시고 주민분들께서도 직접 참여해 주셔서 또 재미난 공간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원래 어느 정도는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걸 다 이제 직접 만드신 거죠? 네, 같이 기획하고 같이 손으로 만들었는데, 저기 무대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이 여기 땅이 정말 울퉁불퉁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큰 기계차가 와서 롤러라 그러죠. 무거운 걸로 땅을 탁 누르면은 한 몇 번 가면은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딱 평탄화가 되는데, 저희는 직접 갈키로 땅을 직접 다 긁어서 평탄화를 시킨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기창님께서 지게차를 직접 몰고 파레트를 실어서 트럭에 직접 손으로 바닥에 다 깔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튜디오 뒤편에 보이시는 여기 이런 벼떡이라고 하는 이런 가을 벼도 여기 기창님 밭에 있는 살아있는 벼를 직접 베가지고 와서 묶어서 이렇게 행사장을 꾸미기도 했고요. 저는 그냥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가, 행사장 구석구석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 모두가 정말 땀 흘려서 땡볕에 고생하고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뒤에서 많은 분들의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멋진 공간들 그리고 멋진 좀 프로그램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야간 개장을 했다고 또 전해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에는 주간에 촬영한 것밖에 안 나와서 좀 아쉬워서 제가 이 지역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야간에 조명을 예쁘게 만들어서 야간 개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료화면 보실 거고요. 아무튼 그 야간 개장을 했을 때 그 마을 주민 부부분께서 두 분이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 그 두 분께서 이렇게 예쁘게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또 서로 이렇게 손 하트 같은 것도 하시면서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애썼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명진 씨 이야기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부 기획자이신 기창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올해 그 롱 리브디아트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올해 아마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현장에서 이 지역에 있는 농부들이 나온 이제 생산물들을 좀 소개시켜 주고 싶고, 그다음에 이 공간을 옆에 이제 논하고 텃밭 내에 저희도 또 작물을 심어서 약간 그 어머님들의 레시피로 이렇게 좀 만나고 여기서는 아이들과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은 그런 생생한 현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아다시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게 이제 계속 딜레이 그리고 이제 정작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영상으로 이제 담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농산물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데 나와주진 않잖아요. 준비 기간 오래 필요하고, 그리고 11월 달은 실제로 김장 채소 외에는 다른 이제 과채나 이런 것들을 이걸 준비할 수가 없어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그 올해 많은 변수들이 있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들 열심히 해줬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농민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잘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도 물론 힘들었을 텐데 좋았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좀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쉬웠던 점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행사 이렇게 여기 이제 현장에서는 좀 그 생산감이 있는 대신에 다 같이 이제 에너지를 쏟는 작업이었고, 이제 후반기에서 이제 영상으로 담을 때는 영상으로 진행하면서는 더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여기 왔던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생산자들이 그 농사 짓는 모습이라던가 실제 그 어머님들이 현장이 이 문화를 같이 좀 즐기자, 문화가 있는 날을 하지만 그 농촌 현장에 있는 그 농부들의 어려움들을 좀 영상이면 차라리 그걸 담아서 조금 알려줄 걸. 예. 저 좀 있는 그대로 좀 생생한 모습을 보여줘서 농촌의 힘든 현실도 좀 보여주고 그 안에서 또 즐거움을 찾는 약간 그 좀 오르락내락하는 좀 일상적인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었다. 영상이랐으면 그런 모습들이나 알다시피 여기 이제 텃밭이 그 공간이 무대되어 있고 여기 뒤에서는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논학교라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체험을 했는데 이 전 과정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영상이었다면 더 준비를 했었다면 혹은 저 텃밭에서 나오는 작물들이 그 새싹부터 커가는 과정들을 소개해 줄 수 있었다면 뭐 이런 뒤늦게 오는 좀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예, 나중에 갈수록 좀 시간에 쫓겼지만 그래도 딱 지나는 순간 이게 그 행사의 생생감에 더 익숙한 사람이나 그것만 보고 그 도시조합원이나 생산자들이 같이 모여서 즐거운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빠졌던 반면에 또 나중에 떠오른 거는 그 이면에 있는 그 농촌의 좀 어려움, 그 다음에 그 어머님이나 아니면 뭐 형님이나 우리 이제 같이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초정공동체란 이름으로 묶여 있는데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진짜 속마음, 뭐가 힘들고 뭐가 좀 어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삶이나 어떤 문화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도 못했고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풀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흔히들 이제 비대면 행사라고 하면 단순히 온라인으로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정도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기창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생동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에 더 잘 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 행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올해 다른 데도 다 힘들지만 어쨌든 이 제가 알기로도 농리브디아트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아는데 기창 씨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또 삼으시는 또 모습이 보여져서 너무나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 주은 씨께서 준비하신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비하인드 스토리보다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농리부디 아트라는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김태일 실무자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김주아 대표님을 소개를 받고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농식품 미래기획단이라는 얌농팀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농리부디 아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 여기 합류하기 전에 사실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약간 제가 이번에 8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토익 시험도 자꾸 취소가 되고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도 계속 이제 취소가 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시험을 못 치게 되는 이런 우울한 상황들이 반복돼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농리부디아트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또 지농사라는 회사를 제가 취업이 아닌 창업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고요. 또 제 자신에 대해서 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행사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애정이 가는 프로그램은 모두의 텃밭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생 분들을 이제 직접 섭외를 했는데요. 사실은 뭐 농부님들도 그렇고 대학생 분들도 저희가 갑자기 이제 연락을 드려서 섭외를 했는데 굉장히 또 프로그램 촬영 이제 오셔서 굉장히
잘 참여해 주시고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팝업 놀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껴서 굉장히 또 좋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또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팝업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 전시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예술 전공자가 아니고 농대생인데 비예술 전공사 입장에서 보면 전시회는 뭔가 소수의 사람들만 향유할 것 같고 뭐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이제 팝업 놀이터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웠고 신선했고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멀리 느껴졌는데 이게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우리 네 분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행사가 있기까지 정말 그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여기 저희가 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에 하고 있는지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는데요. 네. 자, 벼가 빛나는 밤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요. 농리브디아트의 야외 스튜디오가 위치한 이 초정리죠. 네. 이 마을을 초정리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초정리 마을 주민들의 속마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초정의 소리입니다. 자, 잠시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촌 ASMR은 바로 농기구로 논밭을 일구는 소리였습니다. 네. 초정의 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초정마을 공동체 주민분들께서 직접 이 자리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맞아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초정 공동체 나옥자입니다. 나옥자 어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공동체 이정림입니다. 이정임 여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정공동체 블루베리 농사 짓고 있는 민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준호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날도 추워지고 시간도 늦었는데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도시에서만 계속 나고 자라서 그 농촌 생활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농촌 생활이나 농촌 모습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면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나옥자 어머니부터 좀 이 얘기 좀 들려주실까요? 글쎄요, 농촌 어떻게 생각하면은 먹거리 장만하는 거라 참 좋죠. 근데 힘들 때는 많이 힘들어요. 도시 사람들은 시골에 와서 뭐 노란 벼이삭 보면은 거기에다 뭐 엄청 기분이 좋고 뭐라 그럴까 그 나도 잘 모르겠네. 풍경이 좋다고 응, 생각하는데 사실은 참 힘들어요. 힘들어도 또 우리 농사 짓는 사람도 또 거기서 풍년이 들면은 더 좋고 또 마음이 또 뿌듯하고 더 좋고 조금 또 안 되면 또 좀 좌절감이 있고 그런 대로 또 시골에 사는 게 또 재밌어요. 그러면 네, 이정임 어머니 농촌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공기도 좋고 시골이 뭐 일할 때는 힘들어도 마찬가지 뭐 그리고 또 잘 되면은 재밌고 행복하고 여러 사람 뭐 친척들 나눠주고 뭐 친지분들도 나눠주고 뭐 이제도 나눠주고 뭐 그런 게 재밌죠. 저희 여기 평소에 보던 모습이랑 다르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잖아요. 오셔서 직접 보고 체험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어머니도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쨌든 젊은 청년이고 들어와서 이러니까 시골 사람들 일하는 모습 저게 뭐
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하면 모든 거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게 진짜 너무 고맙죠. 뭐 농사 짓는 사람이나 안 짓는 사람이나 바쁜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 바쁜 와중에도 와서 이렇게 와서까지 해준다는 게 너무 고맙고요. 이제 즐거우셨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저희가 같이 만들어가는 행사여서 더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청년 농부인 준호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네, 농촌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농리브디아트 소감이라든지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아침부터 저녁은 계속 일만 하고 하니까는 이제 똑같이 쉴 틈이 없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간간히 하늘 보고 뭐 땅 보고 산 보고 하다 보면은 잠깐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만족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일을 또 시작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또 밤이 되면은 이제 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그 드라이브 운전하는 그 길이 되게 설레고, 또 이제 또 가까이서 지냈지만 또 멀리서 이제 지나게 됐잖아요. 근데 멀리에서도 이제 가는 그 기분은 되게 설레고 되게 좋은 기분입니다. 네.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세 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소리는 농촌 ASMR 낙엽 밟는 소리였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시청자 사연 코너입니다. 이번 시청자 사연 코너는 특별히 오늘 출연해주신 출연자분들께서 사연을 읽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우리 태일 씨께서 읽어주신다고 하네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았던 올해도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추억하며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얼마 전 농리브 아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모두의 텃밭 촬영을 위해 한 농가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만난 농부님은 토종 씨앗 보존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안진뱅이 밀, 유채 등 여러 토종 씨앗과 작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농가를 둘러보았습니다. 부지런히 자라고 있는 작물들을 보니 농부님의 정성과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물들이 모여 만들어낸 풍경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하늘과 황금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논을 보니 코로나 때문에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농가를 떠나 농부님께 받은 토종 씨앗들을 심었습니다. 땅을 직접 고르고 한 알 한 알 정성스레 씨앗을 심어보니 괜히 뿌듯해지더군요. 농부님이 토종 씨앗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정성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씨앗을 심은 후 허수아비 제작을 하였습니다. 허수아비는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보고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뼈대를 만들고 꾸미다 보니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걱정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더군요. 이런 게 바로 힐링 아닐까요? 일상에 힐링이 필요한 요즘, 저는 농리브 아트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랜선 힐링을 받아볼까 해요. 벼밤 시청자분들도 농리브 아트 프로그램을 보면서 랜선 힐링 하시길 바래요. 까지입니다. 네, 힐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농촌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또 힐링이 아닌가 싶어요. 좀 도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고 그 안에서 느끼는 마음이 뭔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저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명진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모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초겨울 느낌이 나는 10월도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네요. 요즘 산책을 하다 보면 억새랑 부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이 종종 보입니다. 그때마다 부들과 관련된 어린 시절 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제가 7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논두렁 근처에 깨를 심어놓곤 하시는데요. 그 깨를 뽑으러 집안 어른들을 따라가던 중에 생긴 일입니다. 사촌 언니와 장난을 치면서 걷다가 문득 제 눈에 부들이 보였습니다. 핫도그다! 제가 핫도그라고 하니까 언니도 부들을 보곤 핫도그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작은아버지께서 부들을 하나를 꺾어주셨습니다. 손 안에 잡힌 부들의 무게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부들을 잡고 있으니 언니가 말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 부들로 맞기.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를 잘 못하는 제가 졌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제 이마에 새털 같은 손놀림으로 가볍게 부들을 통 하고 튕겼습니다. 눈앞에 별이 보인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부들은 생각보다 아팠고 7살 생에 가장 배신감이 들던 하루였습니다. 이름이 부들인데 어째서 부드럽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눈물이 나더군요. 이마에 멍들면 어떡해? 미안해 땡땡아. 언니는 절 달래느라 우스꽝스런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땡땡아 이거 봐봐. 핫도그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리고 언니가 부들을 입에 넣고 왕 크게 씹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저는 어느새 울던 걸 멈추고 장단에 맞춰서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웃으며 제게 부들을 건넸습니다. 땡땡이도 핫도그 먹어봐. 언니는 진정 사탄이 분명합니다. 물론 부들이 강철과도 같단 것을 알면서도 또 속은 제가 바보이기도 다시 갈게요. 또 속은 제가 바보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언니처럼 부들을 왕 크게 씹었습니다. 어땠냐면요. 턱이 정말 산산조각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얼얼한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언니는 배꼽이 빠져라 웃었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깨를 다 뽑고 온 어른들이 절 달래느라 혼비백산한 와중에도 언니는 절 놀리기 바빴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몇 해 전에 사촌 언니에게 이 일을 기억하냐고 물었더니 부들이 정말 핫도그 같던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역시 세상은 때린 놈이 발 뻗고 자는 것일까요? 억울한 사촌 동생의 가을 이야기였습니다. 황당한 사연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사연은 누가 읽어주실까요? 네, 세 번째 사연은 우리 주은님이 대표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토박이 학생입니다. 서울 토박이 학생인데 제가 사투리를 써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친가는 바다, 외가는 농가 밭이 펼쳐져 있는 시골이라 다양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농촌인 외가댁에서 겪은 일명 썰을 풀자면 일단 저는 주위에 소문이 자자한 개복치입니다. 그래서 다들 밭일을 나가시면 저는 밥하기, 어린 조카들 돌보기, 빨래 등을 담당해 왔는데요. 제 조카들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제 조카는 혁신 도시의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살고 가뜩한 친구들 중 유일한 아이폰 유저, 초등부 치어리더, 방탄소년단 팬으로도 활동하는 아주 신세대 초딩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주말, 방학만 되면 외가댁에 놀러와서 그런지 저보다 밭일에 능수능란해서 깜짝 놀랐어요. 작년 고구마를 캐는 날이었어요. 저는 고구마를 나르는 일을 했는데 외발 리어카를 잘 다루지 못해 항상 헨젤과 그레텔 마냥 오는 길에 고구마를 떨어뜨리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못한 신세대 초딩 조카님이 자기 몸집보다 큰 리어카를 뺐더니 아주 안정적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거의 경운기급 속도였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다들 새참을 먹는데 제 조카가 모짜렐라 치즈버거에 열무김치를 떡하니 올려 먹는데 어찌나 토종 한국인 분위기가 퉁긴지 너무 귀엽더라고요. 농촌 하니까 누구보다 신세대이면서 토종 한국인인 저희 조카가 생각나서 사연 접수해 봅니다.
네, 아주 귀여운 조카의 이야기를 또 사연으로 보내주셨네요. 네. 자, 우리 마지막 사연은 우리 청년 농부 민준호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농사를 지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농촌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논에 사는 미꾸라지, 물장군에 깜짝 놀라 울기도 하고 텃밭에 나가 딸기와 토마토를 직접 따기도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방에 들어앉아 게임만 했다면 농촌이 주는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에 흙을 묻히기도 하고 따스한 햇볕 아래서 가족들과 땀을 흘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삶에 대한 편리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농촌과 멀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농촌 사회를 경험할 날이 없고 휴일이 되면 휴대폰이라는 작고 네모난 상자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농촌이 주는 즐거움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재미를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모두의 텃밭 행사는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잊고 살았던 재미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눈과 밭은 어린 시절의 향수가 담긴 장소였기 때문에 조용한 시골 마을의 정취는 살짝 낯설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땀방울을 흘리며 밝은 미소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비닐하우스 넘어 파릇파릇 피어있는 채소들, 그 공간에 있었던 시간은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20분 정도만 차를 타고 나가도 넓은 농가 밭이 펼쳐집니다. 시간이 있는 날에 제 또래 친구들도 이곳에 찾아와 잠시 잊고 살았던 여유를 즐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읽어주신 준호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저희 출연자분들 그리고 주민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농리브 디아트 보이는 라디오 벼가 빛나는 밤에 아쉽지만 이제 끝마칠 시간이네요. 황량한 들녘에 씨앗 뿌린 농부의 꿈, 긴 여름 땡볕에 가꾸어 노을에 태운 마지막 가을날, 소망한 그 열매 다 함께 거두었으면 정정길 시인의 이루어지려니. 시의 내용처럼 농리브 디아트, 아무것도 없는 농촌 물류센터 부지에 뿌린 문화 수학의 꿈, 그 열매 모두가 함께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리브 디아트 TV에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의 응원 메시지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 벼가 빛나는 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리브 디아트 내년에 다시 만나요. 제발! 내년에 여기 이제 이 MC가 내년에 다시 만나요 하면 다 같이 제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네네, 너무 추우시니까. 고맙습니다. 연습도 안 하면서 너무 쑥스러워서.